스파게아토스 타카 컨퍼런스 3일차,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컨퍼런스 기간에만 여기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 거여서 이제 1시간 뒤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그냥 예행 연습 없이 한 번에 쭉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곳은 좀 한산한 로비인데요.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잡음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여기가 그래도 가장 무난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앞서 이제 짧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티켓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게 했었던 그분의 강의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로버트 나비오 박사님의 강의였고요. 그래서 수라민에 대한 소식도 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로버트 나비오 박사님의 이제 그 논문을 보면 제가 가장 좀 공감을 했었던 것이, 저는 사실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자폐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약간 의학적 모델과 친숙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자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어로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은 우리의 이제 몸에 생명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ATP를 가지고 있는 그 곳이잖아요. 한 세포에 뭐 500개에서 뭐 1000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는 정말 미토콘드리아로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자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나비오 박사님의 말씀에서도 이게 이제 유전적 어디지냐라고 했을 때,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그 표현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세포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세포들이 다시 태어날 때 재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상되어 있는 세포가 교육을 시키면 그 세포는 그 교육받은 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세포 군단을 재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외에도 사실 너무나 인상적인 것들은 많았었는데요. 오늘 흥미로웠었던 것은 이제 로버트 나비오 박사님의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제 셀 덴저 리스폰스라고 한 CDR 이론을 사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위험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위험을 감지하는데 훨씬 더 센서티브하고 취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제 현대사회의 이제 이 독소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독소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공격을 당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로버트 프라이 박사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시고, 자폐에서 이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 의료 커뮤니티에서 자폐 문제를 니글렉트하는, 간과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폐를 일으켰었던 그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증상들에 대해서 그냥 자폐니까라고 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계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자폐 세계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어떻게 우리의 이제 대사 사이클에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한 점에 있어서 우리 뭐 엽산 사이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자폐 아이들에게 비타민이라던가 아니면 마그네슘이라던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미네랄 의 어떤 섭취 보충제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할 때, 이제 로버트 프리라의 이제 이 박사님의 이제 연구 논문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너무 중요한 발표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사실 점심 먹고 엄청 졸아갖고 들은 거는 별로 없지만,
하리 같은 경우에서도 구강호흡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영상으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교정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구강호흡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교정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편식하는 어떤 습관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폐라고 하게 되면 사실 수면 문제라던가 아니면 발작이라던가 이 뇌병변이라던가 그 외에도 굉장히 기타 굉장히 다른 뭐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뭐 이런 여타의 질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표현을 잘 못할 때 아이들이 사실 어떤 뭐 각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기분이 무드 스윙이 굉장히 많이 심해진다던가 그리고 갑자기 많이 운다던가 막 이럴 때 그냥 그것은 그냥 자폐니까 그래 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신 어떤 또 연로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연구 논문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정말 저는 이제 이 타카 컨퍼런스의 이 내용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육인데 그 교육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죠. 저도 사실 생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낯선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리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도 이제 문학과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하는데, 특히 화학, 화학, 생물, 막 왜 생명과학,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친숙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 굉장히 사실 좀 어렵게 느껴졌었던 분야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 언제든지 시작을 하셔서 익숙하게 하시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 영양제를 주건 식이요법을 하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증상과 그리고 그 증상들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직접 만드시는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이제 자폐 치료를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짧은 시간에 뭐가 단기간에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긴 기간에서 사실 너무 힘들면 쉬어가도 좋고, 그리고 나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정말 늦은 게 아니고, 오늘도 사실 아이가 이제 20살인데 자기가 본인이 한 번도 비타민을 주지 않았는데 너 혹시 비타민 주냐고 이제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주저하시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주저하시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리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육, 공부하는 것. 공부를 하게 되면 무엇을? 돈과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타카가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부모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원이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이안이라고 2004년부터 이제 타카 단체에서 활동해서 지금은 이제 메인 스태프로 일하고 계신 분과 길게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한국어로도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번역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 캡션 있잖아요. 강의 캡션에 한국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여서 이번 해까지는 이제 그 계약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한국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확인해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번 봐야겠죠. 네, 타카 컨퍼런스는 이제 매년 열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열린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잘한 모임들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매달 주제를 달리해서 부모 교육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리사 같은 경우에선 처음 시작할 때 You found your own tribe, 그러니까 너의 부족을 찾았는데 그 부족이 기거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매달 이제 올라오는 질문들도 수백 가지가 되니 그 페이스북과 먼저 친숙해지고 그
본인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멘토와 만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이제 치료 방법과, 그리고 적절한 어떤 그 개입, 조치,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타카의 목표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타카에 오게 됐었던 이유, 이제 수라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라민 제가 2024년에 이제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아, 드디어 올해 나오는구나. 이 100% 아이들에게, 물론 정도 차이는 있죠. 아이가 어리냐,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많으냐, 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사실 부작용 없이, 호전되는 약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CDR, Cell Danger Response라고 하는 이론이 어떻게 보면 root cause, 그러니까 근본 원인, 자폐의 근본 원인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장 기초 공사를 어떻게 보면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라민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나비오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지금 사실 이것을 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한 책임이 모두 이제 하나의 제약회사 박스 아메리카나였나? 아무튼 그 제약회사로 넘어갔는데, 이 수라민이라고 하는 약을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더 클리니컬 리서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FDA에서. 그래서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맨날 이제 내년이면 나온다라는 얘기를 5년째 하고 있어서 본인도 너무나 민망한데, 본인이 지금 그 개발 때까지만 참여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과 어떻게 보면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수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좀 나오기가 어렵고,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타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시작을 드릴 텐데, 저는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세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세포에 아로마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고 하면, 항암 치료를 할 때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도움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에센셜 오일과 항암 연구와의 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세포와 아로마와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투 조이라고 하는 단체와,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 사이토 에센셜 테라피 협회라고, 굉장히 이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사이토가 세포란 뜻이에요. 세포의 핵심적인 이제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협회도 만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협회와 단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좌들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투 조의 강좌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이 영상의 왜 설명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포함한 여러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좀 급하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별로 이제 하리의 성장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리자 에커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그 말에 이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 이제 하리가 자폐를 진단을 받고서는 많이 바쁘기도 했고, 제 일로. 그래서 사실 하리한테 온전히 신경을 쓰지 못했죠. 뭐 보조
보육교사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치료실을 보낸다던가 그런 일들은 했었지만 자폐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하리아에게 직접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리의 어떻게 보면 그 예후가 좋다라고 하는 하리의 자폐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일반 아이들과 격차가 발달의 격차가 점점 이제 크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하리 9살 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인지치료 중심이었었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10살부터 이제 하리의 어떻게 보면 몸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자폐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자폐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냥 내가 우리 하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치료에 대한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치료사와 의사로부터 듣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분노할 수 있는 에너지도 이유도 찾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하고 내가 바빠서 내가 잘못해서 이제 하리에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죄책감은 모성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부모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더 이상 바퀴가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리는 동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하리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책감을 굉장히 많이 걷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책감을 걷어내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노의 화살이 밖으로 향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타카의 설립자였던 리사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발표자들이 자폐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서 방치하고 있는 한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을 쓰고 그럴 때도 사실 분노가 굉장히 큰 동력이었었거든요. 내가 너보다 내 말이 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굉장히 자양분 삼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리고 뭐 어떤 이론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막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분노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분노가 정당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그래 너희들과의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맞아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로서는 굉장히 또 위안을 받았었던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카 컨퍼런스에 제가 다시 올까 싶어요. 올 기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비용 면에서도 시간 면에서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섞이고 교류하고 막 이러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해보게 되는데, 이 타카 컨퍼런스가 끝나고 제가 저희의 집으로 가져갈 마음가짐 세 가지는 사실 hope, believe, achieve, success. 그러니까 모든 방마다의 이름이 그거였었잖아요. 저는 우리 하리가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갖고 있는 그 어려움도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이 하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좀 대화가 원활하고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뭐 사회성을 포기하라는 얘기도 사실 듣기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니다, 지금도 아직도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모두 다 자가 지휘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리는 저보다 훨씬 더 수십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도 하리를 믿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고, 그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아로마 테라피 정말 너무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결코 하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말하는 게 좋아지고 특이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안색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그 전에 하지 않았었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는데, 그런 어떤 작은 단계들이 저한테 굉장히 성취였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희망들이 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저는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취가 된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하리도 같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좀 단단하게 의지를 다지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타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스태프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더 특별했었던 것 같고, 한국에도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는데요. 저는 리사가 아니거든요. 리사가 아니어서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뭐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런 게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셸, 저에게 이제 멘토가 되었던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선배 부모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 저도 선배 부모는 없었거든요. 근데 미셸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르지만 제가 우선은 궁금했었던 것들을 마구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미셸은 저의 말에, 저의 질문에 경청해 주었고,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답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현금도 하나도 안 들고 오고, 그리고 암튼 지금 제가 뭔가를 선물을 가져온 게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살 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 뭐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에센셜 오일밖에 없어서 미셸한테 이제 레몬 오일이랑 세레너티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일이 있거든요. 이 오일도 정말 저의 애정템인데,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레몬 오일이랑 세레너티랑 이제 미셸한테 제가 줬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미셸한테 이제 아로마 사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이주한 이제 두 명의 여인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면서 아로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아로마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제일 기쁜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어떤 아로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꼭 도테라스라고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오일을 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고, 맨다빌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미국 거야. 도테라도 미국 거고, 맨다빌러티도 미국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심포니 오브 셀스도 미국 거고, 다 미국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왜 내가 스폰서가 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아니야, 우선은 지금 너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아로마를 배워. 그게 더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저는 물론 이제 저한테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카데믹 투 조회를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마사지 하시는 거, 그런 거 물론 배우실 수 있지만, 아로마는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배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교육에 갔었고, 정말 굉장히 많은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왜냐면 이제 향기는 디지털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워낙에나 도테라 사업자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 되게 많고, 도테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결코 아니고, 도테라를 너무나 알리고 싶지만 그건 부차적인 건데요. 근데 또 놀라웠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타카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모르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맨다빌러티에서 이 먹을 수 있는 오일을 사용을 해서
닦고 그리고 몸에 바르고 향기를 맡게 하고, 그래서 그 후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과 후각과 청각과 후각과 시각과 이 모든 것을 같이 이제 감각 통합을 하는 것을 권유를 받았을 때,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어떻게 에센셜 오일을 먹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자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블로그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아로마 테라피를 굉장히 많이 쓰는 줄 알았고 굉장히 자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났던 다이안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아로마를 모르지? 왜 안 써봤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타카에서는 evidence based,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근거 중심의 의학, 근거 중심의 과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로마를 자기는 접해보지 못했다. 근데 도테라는 알고 있고 아로마가 좋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기 아이에게 적용해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아쉽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문들을 의사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폄하가 되었구나라고 한 점에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두 명의 여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저처럼 굉장히 흥분했고, 왜냐면 그 두 분 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마사지를 계속 해주고 있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아로마 마사지로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지 너무 아쉽다고 하는데, 여기 마사지 세션도 없고 아로마 세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 창립자인 리자 에커만과 이메일로 교류할 때 꼭 이제 아로마 마사지와 관련된 내용도 넣으라고. 왜냐하면 아로마 마사지는 단순하게 치료적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 그리고 저희가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잖아요. 비언어적인 소통은 훨씬 더 언어적인 소통보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화를 하든 발화를 하지 못하든 혹은 발화 이전의 단계든 아이들이 부모랑 어린 나이에 소통하는 방법은 non-verbal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후각으로 가득 찬 이 터칭의 행위만큼 저는 좋은 교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한 번에 고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길고 말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제가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네,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타카 컨퍼런스에 와서 1일 1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러고 싶었고, 제가 그 일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 스스로한테 또 엄청나게 또 칭찬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더 길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편은 네,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